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이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납치된 건 지난달 29일 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폭행당해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도 바로 이때.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요. 경찰이 수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차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자정이 넘은 0시 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요. 새벽 6시쯤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피해자를 안매장했습니다. 이 6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렌터카로 차량을 갈아탄 뒤에 충북 청주로 이동했고요. 아침이 되면서 각자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표적이 됐던 걸까? 금전 관계, 즉 가상화폐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범인들은 2,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동선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또 다른 공범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부 살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3명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A, B, C로 부를게요. 법률사무소 직원인 A씨, 그리고 주류회사 직원인 B씨, 무직 상태인 C씨까지 모두 30대입니다. B와 C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들은 법률사무소 직원인 A씨가 대학 동기인 B씨에게 범죄를 제안하고 대상을 지목하고 범행 도구까지 제공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유일하게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확보했는데요.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들 가운데 납치 현장이 CCTV에 포착된 2명은 피해자와 일면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범으로 붙잡힌 A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특히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다른 공범 2명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숙박업소를 잡아주는 등 범행 준비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글과 말로 마음을 담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사과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줄짜리 사과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당시에 쓴 사과문인데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에서 9줄짜리 사과문을 제출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는데 9줄짜리 첫 번째 사과문 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학폭위원들이 서면 사과문 내용과 분량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자 정 씨는 같은 해 8월 좀 더 긴 내용의 2번째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겼는지는 정 씨 본인만이 알겠지만요. 9줄짜리 사과문이 학폭위원들에게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학폭위로 가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릅니다. 신고하면 나아질까? 내가 다시는 피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고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교생들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고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알려도 해결이 안 되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5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에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낮아졌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은 늘었지만 교사나 학부모, 다른 친구 등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고교생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품, 두 가지 제품인데 잘 봐주세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제품이 사용돼서 압류 폐기 조치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두 개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 200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유통기한이 남은 108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인데요. 가찬식품이 제조한 소비기한이 내년 1월 2일인 고추 잡채와 대상푸드 플러스 주식회사가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유통기한이 9월 4일까지인 해당 제품들은 압류, 회수, 폐기 조치됩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는 이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요.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복귀한 얼룩말 세로의 모습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얼룩말을 봤다는 목격담이 소출했고 각종 패러디도 유행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외로움에 시달렸던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 4살배기 얼룩말의 탈출이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 동물이 동물원을 탈출하는 일 기존에도 여럿 있었죠. 이번 세로의 탈출을 계기로 동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과연 동물원이 맞는가, 이 동물을 가두는 문화 자체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랑말이 뛰어가 깜짝 놀랐어. 세로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측도 세로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밝히며 귀여운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은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분집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있었던 부모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홀로 남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무엇보다 인간의 볼거리를 위해 동물을 가둬두는 문화가 옳은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전시동물의 불행한 삶 그 자체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의견 피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